안녕하세요. 다중언어를 가르치고 있는 버디쌤입니다. 버디쌤에서 이 버디는 이 버디가 아니고요. 이건 친구 그런 뜻이죠. 이 버디입니다. 작은 새라는 뜻입니다. 학생들이 자꾸 버디쌤 해서 이렇게 이름이 굳어졌습니다. 한배가정 언어 소통 쉽지 않은 얘기죠. 한국 남자와 베트남 남자 둘이 소통하는 것도 어려운데 자녀까지 생기면 완전 어려워지죠. 그렇지만 그 어려운 고비를 짧으면 3년, 길면 10년 정도 이겨내면 또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훨씬 더 어려워지는 이유 좀 알아볼까요? 자녀는 엄마를 통해서 언어의 감각을 터득하는데 엄마가 한국어를 아무리 잘해도 엄마의 언어 감각은 기본적으로 베트남어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어에 대한 감각은 엄마를 통해 터득하고 한국에 대한 감각은 아빠를 통해서 터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아빠 엄마가 서로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둘 다 사용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보고 배우며 자라야 됩니다. 그럼 그 자녀는 나중에 한국어, 베트남어 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도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한국어랑 베트남어를 잘하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도 쉽게 배우게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드에 써놨는데 교차거, 고리버, 굴절어 전 세계 언어를 세 그룹으로 분류를 하면 이렇게 교차거, 고리버, 굴절어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차거에는 이제 한국어와 일본어가 있고요. 고리버에는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 등이 있고 굴절어에는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 이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교차거의 특징은 조사와 어미가 있는 겁니다. 고리버의 특징은 단어의 형태가 불변이라는 단어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거죠. 불변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굴절어 하면은 교차거 고리버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세 그룹 언어 사이에 언어 장벽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장벽이 고리버와 굴절어는 좀 그래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장벽이 하나 정도 있다고 보면 교차거와는 장벽이 한 3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고리버, 굴절어를 배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반대로 고리버, 굴절어를 하는 사람들이 교차거인 한국어, 일본어를 배운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렵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나마 한국 사람이 배우기 쉬운 언어는 같은 교차거 그룹인 일본어, 그리고 고리버에 있는 중국어, 베트남어입니다. 한국어랑 일본어는 같은 교차거니까 문법도 거의 같고 어순도 같고 그래서 뭐 배우기 쉬운 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고리버인 중국어와 베트남어는 한국 사람이 그래도 왜 배우기 쉬운 외국어냐 그거를 말씀드리면 한국어와 일본어, 베트남어가 모두 다 중국의 한자에서 많은 어휘가 들어왔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어 어휘에서는 어떤 통계와 또 제 경험으로 보면 한국어에는 한 70%의 한자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한자로 된 말들이죠. 한자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어에는 80% 정도 이 한자어가 있고요. 베트남어에는 90% 정도의 한자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본인들은
한자를 많이 쓸 줄도 알고 읽을 줄도 아는데 요즘 한국 젊은이들은 이제 한자를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쓰는 많은 어휘들이 한자에서 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자기들이 쓰는 어휘가 90% 이상 한자에서 왔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한테 베트남어를 배우면 다 좋은데 어휘가 잘 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휘가 한자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를 그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예. 하나 예를 든다면 꽃이 아름답다 해볼게요. 좀 화면을 올려볼까요? 꽃이 아름답다. 또 아름다운 꽃. 이 두 개를 해볼게요. 비교해서. 꽃이 아름답다를 영어로 한번 장문을 해보면 두 단어만 사용해라. 그러면 물론 두 단어만 사용하니까 문법적으로 완벽할 수가 없죠. 이렇게들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Flower, beautiful. 좀 이쪽에다 써볼까요? 잠깐만요. Flower, beautiful.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꽃 하면 어순이 또 바뀌어요. Beautiful flower. 그런데 아름다운 꽃은 beautiful flower고 꽃이 아름답다는 flower beautiful인데 이거는 이 자체로 문법적으로 완벽히 맞는 문장은 아니에요. 물론.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가 더 추가가 돼야 돼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그리고 아래 문장은 이 부분에. 그 이유는 영어 문법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영어를 문법적으로 한 90% 이상 맞게 영작을 하려면 최소한 하루에 5시간씩 3년은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베트남어는 문법적으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베트남어를 이해만 한다면요. 베트남어로 한번 해볼게요. 베트남어로 꽃이 아름답다는 화 뎁입니다. 아름다운 꽃도 또한 화 뎁입니다. 지금 꽃이 아름답다. 화 뎁, 화 뎁. 아름다운 꽃, 화 뎁. 똑같습니다. 이거는 문법적으로 완벽한 표현이에요. 네. 하나 이제 베트남어를 하나 예를 든 건데 여기서 화는 꽃화자 있죠. 꽃화자 이렇게 쓰나요? 네. 꽃화자 그대로 꽃화자입니다. 한자를 쓴 거예요. 네. 꽃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꽃. 네. 이 밖에도 베트남어를 중국어는 4성조인데 베트남어는 6성조가 있어서 너무 어렵다. 그런데 그것도 다 핑계일 뿐이고요. 어쩌니 저쩌니 해도 한국인이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는 일본어, 중국어보다 베트남어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일본어, 베트남어, 중국어. 한국인이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는 일본어, 베트남어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국어. 그리고 이 고리버를 조금 하고 나면 영어도 좀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장벽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배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어차피 결혼했고 또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렸으면 또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고 또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아주 능력도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야 되는 그런 우리 또 바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녀가 그런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 아빠, 베트남 엄마가 서로 노력하면 분명히 다 잘 될 거로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거로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